첫 번째 발표는 신기빈 올거나이즈 최고 AI 책임자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 문서 데이터 대상 AI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신기빈 최고 AI 책임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거나이즈에서 AI를 맡고 있는 신기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이퍼스케일 문서 데이터 대상 AI 활용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 내에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어떤 답을 얻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AI 기술을 접목해서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무직 노동자들의 한 30%의 시간을 기업 내에 있는 문서에서 답을 찾는 데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2.5시간 정도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인사 규정이나 뭐 아니면 무슨 뭐 외부 규정 같은 걸 찾아보려면 어떤 문서에 그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지를 문서를 찾아야 되고 거기서 목차를 보면서 그 답이 어디 있을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걸 뒤적거려서 찾아봐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게 간단한, 예를 들면은 나는 올해 뭐 휴가는 며칠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두꺼운 매뉴얼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답을 당연히 못 해주겠죠. 왜냐하면 챗GPT는 회사 내부의 문서는 뭐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고 뭐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물어보더라도 챗GPT가 지금은 그렇게 썩 잘 대답해 주지는 못합니다. 뭐 이유는 학습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환각 현상이라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업의 데이터들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문서, PDF나 워드 같은 문서가 있을 거고요. 정형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애매하게 뭐 키밸류 스토어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비정형 문서에서 답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비정형 문서에서 답을 찾는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뭐 저기 인터넷에서 한국은행 쪽에서 다운받은 뭐 금융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가 있다고 치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얼마나 믿을만 할까라고 물어보면 보고서의 저 페이지를 딱 찾아서 쭉 읽어보고 이해한 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근거로 우리나라 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 되는데, 기계한테 이거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저 문서를 딱 던져주고 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되게 잘해주는 무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요새 LLM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죠. 뭐 오픈 AI도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구글도 이제 제미나이라고 또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 진영에서도 이런 LLM들이 많은 발전이 있어서요. 이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뭐 믹스트랄 같은 경우에는 3.5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렇게 오픈 소스 진영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LLM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강력한 LLM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LLM을 이용해서 어떻게 답을 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을 거예요. LLM을 우리가 직접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RAG라고 불리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뭐 두 가지를 약간 자세히 설명드리면, LLM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원하는 문서를 LLM에 어떻게 잘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학습한 문서를 기반으로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일단 LLM을 학습을 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요새는 뭐 PEFT, PEFT라고 해서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소스 진영에서 챗GPT보다는 훨씬 작은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모델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학습시키는 비용이 이제 올 초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뭐 몇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의 비용이 드는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LLM 모델에서 기업 내부 문서를 기억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기억하고 있는 방식은 환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환각이 왜 일어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이 자리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기억에 의존을 하는 방법은 환각 문제를 근본적으로 현재 기술로는 잡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RAG라는 방식은 LLM한테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질문과 함께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같이 던져주면 그 근거 자료를 LLM이 읽고 대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자료를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환각 문제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근거 문서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그 답변을 해주는 챗봇, 뭐 네이버 큐나 아니면은 뭐 구글 제미나이를 쓸 수 있는 바드, 이런 것들을 봐도 안쪽에 실제로는 웹 검색을 이용해서 이제 근거 자료를 같이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AI에서 이제 내주는 것들도 보면 RAG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뭐 어시스턴트 API의 뭐 리트리벌 뭐 이런 걸 써보시면 RAG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어떤 점이 어려운가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려면 이제 문서를 먼저 업로드를 해야겠죠. 그럼 문서를 업로드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문서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LLM은 텍스트를 주로 이제 다루기 때문에 이 문서를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를 적당한 단위로 쪼개서 저장소에 올려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소에 이 문서가 올라가면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저장소에서 그 근거되는 답변을 찾아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 프롬프트를 LLM에 던짐으로써 답변을 찾는 되게 간단한 구조입니다. 근데 각각 단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저 문서가 워드가 아니라 PDF예요. 그래서 PDF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판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글자의 위치만이 중요하지, 이게 그다지 뭐 이렇게 이게 2단으로 읽어야 된다거나 테이블이 여기가 테이블이다 뭐 이런 정보들은 다 사라져 있습니다. 실제로 테이블 같은 경우에 PDF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긁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글자예요. 글자가 어떤 위치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변에 테이블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그냥 그림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읽어냈다 하더라도 뭐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헤더 푸터 같은 것들을 잘, 제목은 제목이라고 인식을 해서 어떻게 잘 이렇게 꿍짝꿍짝 해야 이제 좋은 퀄리티의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단 찾기가 힘들고요. 헤더 푸터 같은 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헤더 푸터가 어떤 건 맨 아래 달려 있고, 어떤 건 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고, 어떤 것들은 페이지마다 홀짝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문서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저기서 가장 자연스럽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뽑고 그거를 저장소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텍스트를 얻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게, 이 문서를 한꺼번에 한 번에 이제 저장하고 한꺼번에 읽어오면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저 문서가 뭐
뭐 50페이지, 100페이지짜리 문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건 뭐 수천 페이지짜리 문서이죠. 그걸 긴 텍스트로 해봐야 어차피 LLM에 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엔가 잘라야 돼요. 근데 어디엔가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자를 수 있을지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자르면 내가 원하는 답변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문제는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필요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답변의 퀄리티가 당연히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되게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잘 잘라서 저장소에 다 넣었어요. 그러면 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찾지?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얼마나 믿을만 하지라는 답이 있을 만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전통적으로 검색이나 이런 쪽에서는 키워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그 다음에 얼마, 믿을만 하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토큰을 자르고 이 토큰이 얼마만큼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찾는 키워드 방식, 그리고 이제 이런 리트리버라고 부르는데 이 리트리버 쪽에서는 스파스 리트리버라고 그런 걸 부르거든요. 이런 스파스 리트리버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현재 우리나라 대신에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이 됐다거나 뭐 반대라던가 믿을만 하지라는 부분이 뭐 신뢰도 뭐 이런 식으로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키워드 기반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적인 방식이 이제 댄스 리트리버 방식이죠. 그래서 댄스 리트리버는 이제 의미를 찾아내서 신뢰나 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과 믿을만하지 이런 것들이 의미상 유사하다. 뭐 이런 거 기반으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기반의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돼요. 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고유명사 같은 게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고유명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이런 댄스 리트리버가 학습된 문서들은 굉장히 대량의 문서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뭐 일반 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을 아주 잘 알겠지만 사람 이름이라든가 숫자 뭐 이런 것들은 얘가 일반적으로 의미를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스 리트리버와 댄스 리트리버가 앙상블이 돼서 처리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찾았어요. 이제 그 각 단계마다 다 이제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이게 길 수 있잖아요. 찾았는데 한 3페이지 찾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뭐 터보 16K 이런 게 늘어가서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터보 16K 나오기 전에 이제 GPT-4는 굉장히 비싸고 그냥 터보만 사용했던 시절에는 이게 4K 정도 되는데 이게 한글 글자 수로 따지면 대충 2,000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페이지가 2,000자 정도에 다 조금 안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러면 3페이지 우리가 딱 그 페이지를 딱 한 페이지 찾아서 이제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AI는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한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를 찾아서 프롬프트에 넣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기니까 이게 요약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약을 할 때 이 질문에 답이 될 만한 부분을 찾아서 요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약하는 것도 LLM을 통해서 맡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레이턴시에 이제 손해를 보게 되겠죠. 맡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엔진을 써서 답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발췌 요약이라고 하죠. 이런 발췌 요약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까지 만들었으면 답변은 이제 잘 나와요. 답변은 LLM이 워낙 뛰어나니까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또 넘어야 될 산이 이렇게 생성된 대답을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얘가 무슨 근거로 대답을 했지? 라는 것들이 이제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서를 근거로 대답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이테이션들을 잘 달아서
이제 보여줘야 되고 이 사이테이션을 잘 달게 하는 것 역시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 보면 종합해 보자면 우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었어요. 인류는 LLM 뭐 굉장히 잘 동작하는 LLM을 얻었는데 이 LLM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LLM 저희가 흔히 표현하시는 방식은 이제 자동차를 비유하는데요. LLM은 엔진 자동차의 엔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가 이제 동작을 하려면 되게 좋은 엔진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엔진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바퀴도 있어야 되고 핸들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나머지 것들을 잘 조합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아는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문서를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문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근거 자료를 잘 찾고 찾은 자료에서 이제 사이테이션도 다 달아가면서 답변을 해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제품화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겠죠. 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틀리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는 이런 피드백을 받는 기능도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답변이 잘못 나왔는데 어떤 페이지에서 답변이 나와야 해 혹은 이 페이지에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뽑으면 안 돼 라고 피드백을 주면 그와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그 후보를 즉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시간 피드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비정형 문서, 그러니까 문서에서 답을 찾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답을 찾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상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크기는 뭐 엄청 크겠죠. 뭐 1000만 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1억 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뭐 프롬프트화 해가지고 뭐 DB에 넣는다던가, 프롬프트에 넣는다던가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질문이 뭐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장 큰 성장을 하는 회사는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로우 한 줄을 찾는다고 해결될 질문은 아니죠. 왜냐하면 2022년과 2023년에 이제 회사별로 영업이익을 이제 서메이션 해야 되고, 서메이션한 값을 비교를 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뽑아야 되니까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슈퍼 LLM은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거는 저희가 문제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비교적 지리 형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숫자를 다루는 쪽에서 이제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숫자를 다루는데 뭐 거기에 막 컬럼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아니면은 텍스트로 된 어떤 값들로 필터링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던가 그런 거는 일단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항상 정확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방법은 그냥 저 DB에다가 SQL을 날리면 돼요. 근데 사람이 SQL 작성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LLM한테 이런 질문에 해당하는 SQL 작성해줘 라고 하면 작성을 해줍니다. 근데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겠죠. 왜 안 맞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 정보는 LLM은 모르니까 뭐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알려주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은 세일즈 테이블이고 요러한 컬럼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1, 4분기 매출액은 얼마야? 라고 하면 이 테이블 정보에 맞는 쿼리를 작성해 줍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좋아요. 여기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DB에다가 이제 쿼리를 날리고 SQL을 날리고 답변을 하게 하면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넣어주면 이제 얘가 거짓말하지 않고 숫자도 정확하게 답을 해주죠. 문제는 어떤 컬럼에 이제 이런 뭐 노트북의 1/4분기 매출액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노트북이 저 프로덕트 네임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노트북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내가 노트북을 오타를 냈는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노트북을 뭐 랩탑으로 적었다든지 이런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면 요거는 이제 보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프롬프트에다가 무슨 컬럼에는 무슨 값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지정을 해주면 뭐 가볍게 해결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프롬프트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다양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 해결책을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식의 접근 방식 역시도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챌린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전년 대비 가장 매출이 증가한 상품이 뭐야라고 했는데 저 박스 쳐진 부분이 전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가 2003년이면 2023년이면 2022년하고 2023년을 비교하고 싶었는데 얘는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말 안 듣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말 듣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것도 좀 알려진 간단한 해결책은 퓨샷이라고 비슷한 요청을 프롬프트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라는 거는 올해가 2023년이면 2022년도야. 그래서 전년도 비교는 2021년과 2022년이 아니라 2022년과 2023년의 비교야 라고 얘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역시나 문제점이 이러한 패턴이 프롬프트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도 기술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고객 사례인데요.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로고나 아니면 내용은 싹 지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커다란 데이터베이스에 대고 모 회사의 2022년 영업이익은 얼마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A 다시라고 표현한 거는 저기다가 뭐 오타를 냈어요. 하지만 이제 원래대로 A라는 회사를 잘 찾아가지고 얼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거가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게 이제 DB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차트도 그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저런 정보를 이제 보고자 하는 사람은 되게 높은 의사 결정권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최고 의사 결정자가 뭐 데이터 준비해서 비교해봐라고 이제 밑에 엔지니어한테 시키면 엔지니어가 뭐 한두 시간 있다가 갖다 주겠죠. 혹은 사이트에서 이렇게 클릭해고 하는데 나는 이런 뷰를 원했는데 뭐 이건 빨리 안 돼? 라고 하면 또 한 달, 두 달 기획을 해서 이런 뷰로 쫙 만들어주고 만들어놨는데 안 쓰고 막 그러겠죠. 근데 빠르게 이렇게 이제 어떤 뷰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거는 이런 LLM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쓸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질문은 지금 아까 문서를 분석하실 때 PDF나 이제 워드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제공하는 데이터에 있어서 더 좀 정확성이 제고되는 형식의 파일이 있는지, 또는 저는 이제 PDF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이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PDF로 계속 그렇게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게 이상적인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데 더 선호되는 파일의 형식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뭐
이 AI를 하고 AI를 통해서 답변을 내주는 제 입장에서는 PDF는 피하고 싶은 포맷이긴 합니다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만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를 대답을 잘 하려면 이 데이터들을 뭐 어떤 식으로 정제를 하거나 컨버팅을 해야만 답을 내줄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은 저희 고객은 아 그렇군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가버리실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네, PDF가 다루기 힘든 거는 실제로 이제 거기서 텍스트 추출하고 뭐 뽑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런 그거는 상수라고 놓고 지금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루시네이션과 피하는 방법으로 신문 기사들은 다 공개하기 위해서 쓰는 문서잖아요. 네. 그리고 쉽게 쓰고, 그래서 그 신문 기사만 대상으로 RAG를 했을 경우에 시사적인 내용에 대한 할루시네이션은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뭐 이렇게 LLM을 이용해서 답변을 해주는 다른 업체들을 설명을 보면 모두가 RAG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만큼 RAG가 아닌 아직까지는 그냥 뭐 기억에 의존하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RAG 쪽으로 가면 이게 LLM의 특성인데요. 네. LLM이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은 자기가 가깝잖아요. 자기가 본 게 기억은 멀고, 그래서 가까운 거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좀 지니고 있어서, 그래서 RAG를 통하면 할루시네이션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거를 많이 관찰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거짓말이나 헷갈려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건 역시도 뭐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LLM이 일반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분야와 상관없이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예, 이미지가 아니고 아까 문서 말씀 주셨는데요. 문서 내 이미지 같은 그 그림의 활용성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한계는 어떻게 또 네, 극복하실 수 있는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이제 저희도 고민이 깊어요. 이제 챗GPT 4V가 나온 지 지금 한 두세 달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API로 써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제미나이 발표됐고요, 얼마 전에. 걔네들이 이제 멀티모달로 해서 이제 그림을 이해를 하고 그림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진 넣어서 이제 그 사진을 설명해 보라든가 하면은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용 문서에서 차트를 넣고 차트를 이해해서 대답을 해보라라고 하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차트 설명을 하는 전용 모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은 일반적인 어떤 이렇게 LLM만큼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거나 인스트럭션을 이해한다거나 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LMM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 이제 급속하게 활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기업용의 차트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데, 지금 오픈 AI나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워낙 빠르게 바뀌니까 그런 것들도 곧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을 거고요. 지금까지 신기빈 올거나이즈 최고 AI 책임자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